네, 안녕하세요. 우리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주식황금손 차승원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 같이 한번 들여다보도록 할 건데, 우리 선배님들 이 즐거운 연휴를 가족분들과 친지분들과 잘들 보내고 계신지요? 자,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다가오는 5월 4일날 삼성전자가 강력한 장대 항목 만들어주면서 23만원 정고점 돌파 이후에 신고가를 갱신해 줄 수 있는 이런 요건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왜 어떤 요인들 때문에 그렇죠? 네, 맞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편입된 종목들만 계속해서 신고가를 갱신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유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FOMC의 회의와 이 각종 지수들, 그리고 이 빅테크 기업들의 맞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에 AI에 대한 투심 자체가 굉장히 견조하다라는 게 증명이 됐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 보니 당장 빠르면 5월 4일날 23만원 돌파 이후에 다음 주서부터 25만원까지도 돌파해 줄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저는 만들어졌다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기분은 굉장히 좋아요. 근데 반면에 지금 마냥 또 기분이 좋지 못하신 분들이 계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그쵸, 삼성전자 나 노조 때문에 무서워요. 어느 정도 차익 실현하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겠습니다 라고 하셨던 분들은 오늘 영상을 통해서 더 빨리 올라가기 전에 이 매수 타점을 적절히 잡아서 삼성전자에 대한 비중 확대를 고민해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뿐만이 아니라 기존의 삼성전자에 대한 비중을 어느 정도 덜어내셨던 분들이다라고 하면, 자, 빠르면 쯤면요, 우리가 이 삼성전자의 앞으로에 있을 상승 랠리 중에서 가장 저가 매수가 들어가 볼 수 있는 이런 구간을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다음 주에는요, 심지어 올라가면서도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오늘 영상에서도 빠르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바쁘신 만큼 바로 영상을 시작할 건데 요것만 먼저 부탁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쵸,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는요, 어제 삼성전자 40만원 저는 갈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또 동의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댓글로 40만원 작성 많이 해주셨는데, 자, 오늘은 40만원 갈 것 같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이 구독과 좋아요로 꾹꾹 눌러주시면서 응원해 주시고, 댓글로는요 매도 금지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상 이따 뒷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릴 건데, 오히려 노조 때문에 제가 노조가 나빠요 좋아요 이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 삼성전자 보유하고 계시는 우리 소액 주주분들, 우리 주주분들과 같은 마음입니다. 노조에 대한 리스크가 삼성전자에 생겼다라는 게 솔직히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이 리스크 때문에 리스크가 생겼다, 못 간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의 물량이 누구한테 넘어갔다? 외국인들한테 넘어간 이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가 어찌 보면 외국인들이 만들어냈다라는 표현이 보다는 노조에 대한 리스크를 더 심화시킨 주체들이 이 외국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오늘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과연 그냥 생각일지 진실일지는 뒷부분에서 꼭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영상 중반부에 선물을 또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이 선물까지 받아가세요. 아셨죠? 자,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진짜 다음 주에 어떻게 돼요? 격동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삼성전자가 25만원을 가기 직전에 우리가 가장 좋은 기회, 그쵸? 비중을 더 늘려볼 수 있는 기회로서 작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영상 반드시 끝까지 조금이라도 시간 내셔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은 역시나 제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려도 이 노조에 대한 고민, 문제들 너무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오늘 나온 기사인데 이걸로 좀 열어볼게요. 자,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가 첫 하향이 나왔어요. 어디서요? 월가에서. 자, 시티그룹에서 32만원이었던 기존의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30만원으로 낮췄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요거 제가 지금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라고 설명드리려고 기사를 가져온 거지, 요거 다른 의미는 없어요. 근데 잘 보세요. 일단 이 목표 주가를 향한 곳이 어디냐, 그거부터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쵸? 글로벌 투자은행 시티그룹이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다. 자, 그 이유는 뭐냐? 노조 파업에 따른 대규모 성과급 이 설정이 단기간적으로 실적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라는 판단에서 목표 주가를 하향했다라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이 기사 내용만 단순히 생각을 해보면 기분이 안 좋아요. 그죠? 노조들 진짜 짜증이 나고, 이 황제 노조, 돈도 많이 받는 사람들이, 솔직히 이런 분들은 저는 노조에 대한 투쟁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지금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예전에 우리 선배님들 아실 거예요. 이 드라마이라는 드라마도 있어요. 이 드라마가 뭐였죠? 노조에 대한 투쟁, 1970년대, 80년대의 일화들을 담았던 실제로
우리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하여 투쟁하셨던 우리 선배님들의 일대기를 담았던 드라마였죠. 자, 그래서 여기서 주는 교훈이 뭐냐? 실제로 7,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선배님들 다 아실 거예요. 이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죠? 자, 이때는 저도 솔직히 투쟁하고 노조, 우리의 권리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의 노조, 자, 아마 우리 삼성전자 노조분들이 보시면 기분이 나빠하실 수도 있는데, 자, 어떻죠? 솔직히 황제 노조다라고 봐요. 아니, 연봉이 거의 기본적으로 억대가 평균 연봉이실 텐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들이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노조 활동을 한다라는 것은, 자, 어찌 보면 우리 삼성전자 400만 소액주주 분들의 가슴을 꽤나 빵 때려버리는 일들이 아닐까 싶기는 합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이제 중요해지는 건 이건 것 같아요. 자, 삼성전자와 노조 간의 갈등, 노사 간의 갈등이 과연 어떻게 해결이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도 일단 가만히 있지는 않더라고요. 자, 이제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님께서 삼성전자 노조를 겨냥하듯이 뭐라고 했죠? 자, 나만 살자라는 게 아니라 함께 살자 라는 게 타이틀이에요. 내려서 조금 볼까요? 나만 살자라는 게 아니라 노동자랑 국민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책임의식, 연대의식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아니라고는 하지만 솔직히 삼성전자 노조에 대해 규탄하는 듯한 성명을 내놨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노조도 마찬가지로 가만히 있지 않고 반대 입장을 내놓았는데, 자,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어떡해요? 이제는 정부도 삼성전자에 대한 노조 리스크를 좌시하고는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중요해지는 거는 이거예요. 삼성전자 총파업이 언제부터요? 21일이죠? 이날입니다. 5월 21일이고, 자, 주로 치면은 거의 다음 주예요. 한 3주 정도 뒤인 것 같죠? 근데 이거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려보면 결국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어떻게요? 요거 제가 감정을 좀 빼놓고 실제로 수치만, 그러니까 숫자들만 놓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이 노조에 대한 문제가 만약 실제로 총파업이 된다라고 하는 게 우리 선배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가장 큰 문제잖아요. 근데 저는 이럴 확률은 크지 않다라고 봐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 자, 이들이 요구하는 이 금액 자체가 물론 들어줄 리는 없다라고 봅니다. 없는데 실제로 삼성전자 입장에서 이 정도 금액, 이 성과급을 못 맞춰주지는 않겠죠. 자, 물론 맞춰준다라고 해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노조랑 회사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트러블, 이 협상 직전까지도 계속해서 이슈를 만들어내고 있는 건데, 어쨌든 이들이 원하는 금액 맞춰줄 수는 있죠, 회사에서요. 자, 근데 그렇다라고 한들 맞춰주는 게 당연히 안 좋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이번에 한번 주면 많이 다음번에 또 줘야 되잖아. 주고 하다 보면, 자, 이게 결국 변질이 돼버려요. 그렇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슈들이 만들어 나가고 있는 건데, 근데 이 민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민심. 자, 지금 여론이 저는 삼성전자 노조의 편일까?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일단 대다수의 국민분들, 400만 소액주주분들께서는 다들 마음에 안 들어하세요. 자, 그리고 이들이 대의 명분도 저는 놓쳤다라고 생각하는 게, 다 요 기사 보면서 다들 진짜 이 격분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총파업이 코앞인데 삼성전자 노조위원장이 해외로 휴가를 떠났다. 자, 이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이 기사 내용이 이거더라고요. 노조 위원장이 동남아로 휴가를 떠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업계에 따르면 이 위원장님께서 동남아로 일주일 일정의 휴가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하는데, 자, 요게 만약 팩트, 그러니까 사실이다라고 하면, 자, 물론 사실인지 아닌지는 제가 직접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모르죠. 근데 다만 이런 내용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건 결국 노조 입장에서도 명분을 잃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부 갈등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지금 오늘 나온 기사인데, 자,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아니라 노노 갈등이래요. 이제 노조랑 노조끼리도 갈등이 나오고 있고 내부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조합원들이 탈퇴를 하고 있다라는 게 실제로 보여요. 자, 그러면 결국 총파업이 되기도 전에 노조끼리도 먼저 내부 분열이 일어나서 파업이 엎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관측도, 이런 시나리오도 있겠지만 결국 중요한 거는 뭐예요? 이제 정부에서도 언급이 나온 거죠. 이제 대통령도 더 이상 삼성전자의 노조에 대한 부분들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게 좀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 18일 전까지는 정부에서 개입을 하든, 원래 회사가, 그렇죠, 삼성전자는 정부 개입을 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없다라고 한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성과급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 주어지면 됩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요. 근데 이게 물론 그들이 원하는 수치는 너무나 과도하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 자, 회사랑 극적인 타결 뒤에 총파업은 일어나지 않겠죠. 왜냐하면 장기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직원들이다라고 하더라도 결국 단순히 비유를 해보자면, 노조 행위를 통해서 이 반도체 부문의 생산 차질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면 결국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듯한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 자, 이 말은 즉슨
기존 고객사들에게 납품기일도 지키지 못하면서 신뢰를 잃고 신뢰를 잃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당장 근무하는 직장에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들 사실 우리 노조분들 입장에서는 얻을 수 있는 거를 다 얻은 뒤에는 극적 타결을 하겠죠? 그러니까 걱정들 하시지 마셔라. 정부에서도 이 문제 심각하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최악의 악의 경우에도 회사랑 결국 타결이 돼서 더 이상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도 있어요. 아니, 자,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왜 그러냐? 일단 이해되셨다라고 하면 지금 구독이랑 좋아요, 댓글로 매도금지 한 번씩 적어주세요. 매도금지. 자, 노조에 대한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닙니다 라는 거를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우리 선배님들이 걱정이 많으세요. 자, 저는 항상 누구를 지지하지도 않았습니다. 누구를 지지하고 누가 나쁘고 이거를 말씀드리기보다도 항상 제 개인적인 견해를 좀 설명드린 거고, 감정을 빼놓고 그동안은 논리적인 이유들로 걱정하시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 영상이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보여드리다 말았는데 이거 있죠? 이거요, 이거.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첫 하향했다라는데 삼성전자 문제 생긴 거 아닌가요? 자, 노조라는 게 심각하잖아요 라고 하셨어요. 하실 거예요, 그죠? 근데 목표 주가를 내놓은 게 어디예요? 글로벌 투자은행 시티그룹, 그죠? 외국계죠, 외국계. 자, 이게 왜 중요한 거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조 리스크를 지금 써먹는 주체가 이 외국계 증권사들, 이 외국인들이 우리 국민들을 더 격화시키게 만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구는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상상하지 마라, 이거 시나리오 쓰지 마라, 소설 쓰지 마라. 자, 이 생각들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제 말이 맞는 것 같은지 아닌 것 같은지를 판단해 주신 다음에 기왕이면 선물도 좀 받아가세요. 아셨죠? 자, 요거는 수급을 보면은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일단 수급부터 볼게요. 자, 요게 중요한 건 이겁니다. 4월 3일부터 5월 3일까지, 아니 그냥 애초에 4월 1일로 좀 바꿔볼게요. 자, 보시게 되면은 4월 1일부터, 그러니까 4월달 초부터 개인분들은 누적으로 매도를 하셨죠? 결국 한 달간 따져봤을 때 개인분들은 털렸다라는 소리고, 그 물량을 누가 다 받아갔어요? 외국인이랑 기관이 다 받아갔다 라는 게 정확히 보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자, 노조에 대한 문제를 신경 쓰는 주체는 외국인과 기관이 아니라 개인분들만 오히려 차익 실현을 했다 라는 게 포인트인 건데,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아니, 전쟁이 어느 정도 끝나가니까 자, 외인이랑 기관 떠났던 물량이 다시 들어온 게 아닌가요? 자, 요것도 저 어느 정도 동의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거라는 거죠.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이 공매도를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공매도를 왜 여기서 끌어오느냐? 자, 실제로 전쟁이 있었던 기간 동안, 그러니까 중동 전쟁 기간 동안, 자, 이 구간에서 삼성전자 공매도의 공격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공매도의 주체 누구죠? 그죠? 외국인들입니다. 자, 여기 실제로 KRX 사이트에서 보시게 되면 투자자별 공매도 거래, 그쵸? 공매도가 누구에게서 비롯되어서 비중이 실제로 누가 많이 공매도를 쳤는지 확인 가능합니다. 그래서 4월 30일 코스피의 공매도 거래 대금이 나왔던 걸 확인을 해보면요. 자, 4월 30일 날 어때요? 자, 기관은 4천억이었고 개인분들은 거의 100억대죠. 없는 수준이라고 봐도 되고, 외국인들 쪽에서 1억 4천, 아니죠, 1조 4천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전날 4월 29일을 봐도 기관이 4천억, 외국인이 1조, 그 전날도 5천억, 1조가량이 나왔습니다. 이게 단순히 이때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이 공매도의 주된 세력은 사실 외국인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외국인들의 입장에선 이 구간 동안에 공매도를 쳐놨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자, 전쟁이 종식될 것 같은 분위기로 가니까 삼성전자 역시나 주가를 회복 궤도에 올라갔죠. 그러면 이 공매도의 주된 주체였던 세력들 입장인 누구요? 외국인들 입장에선 어쨌든 내가 공매도를 쳤는데 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 손해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그들의 손실을 조금이라도 줄여야 되면 어떻게 돼요? 자,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왜 노조랑 관련이 있는 건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게, 실제로 여기서 그냥 공매도만 생각하고 있을 게 아니라 대차장고도 봐야 돼요. 이 대차장고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실제로 공매도 세력들이 공매도를 치기 위해서 주식을 빌려가는 물량들이다 라고 좀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여기서 잘 보시게 되면 이때 갑자기 중간에 삼성전자의 주식을 빌려가는 게, 그러니까 대차를 하는 수량 자체가 1800만 주가 등장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게 어떻게 돼요? 기존에 8200만 주가량 쌓여있던 삼성전자 대차 잔고가 1억 주까지 늘어갔어요. 그리고 금액 자체가 자, 13조가량 쌓여있던 게 6조가 한 번에 늘어나 버립니다. 근데 이게 전쟁이 종식되는 분위기로 흘러가다 보니 자, 이들도 선택을 잘못한 거죠. 주가가 오히려 내려갔어야 되는데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렇다 보니 이들 입장에서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주식이 더 올라가지 못하게 공매도를 더 강력하게 하느냐, 아니면 더 올라가기 전에 매수를 해서 되갚느냐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떤 걸로 선택을 했죠? 자, 되갚는 걸로 선택을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대차 물량이 줄어드는 게 보여요. 그동안 자, 이때부터 4월 6일자부터 오히려 대차 잔고는 감소를 합니다. 다시 8,200만 주까지도 내려왔어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항상 얘기를 하는 쇼스 퀴즈가 나온 거죠. 공매도 세력들이 손실을 모면하기 위해서, 파산을 모면하기 위해서 매수가 매수를 부르는 현상을 직접 만들어낸 거예요. 누가요? 수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동안 외국인들이요. 언제요? 4월 6일서부터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오히려 지금 노조에 대한 문제를 더 심각하게 언론 플레이까지도 만들어 나가면서 시티그룹이라는 외국계 증권사를 사용함으로써, 사용이 아니라 자, 이쪽에다가도 노조에 대한 문제를 우리 개인분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게끔 함으로써 자, 물량을 털어내게끔 해서 만든 다음에 실제로 주가에 하방 압력을 주면서 개인분들의 투심을 악화시키면서 뒤로는 물량을 다 받아갔다고요. 그래서 이 빌려갔던 물량, 이 대차를 상환하는 움직임을 보여줬다라는 게 우리 삼성전자인 겁니다. 근데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까봐 설명을 조금 더 드려보자면, 수량 자체는 줄었잖아요, 황금손님. 그렇죠? 수량은 줄었는데 중요한 건 이 잔고가 얼마나 쌓여있는지를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4월 30일 목요일자 기준으로 18조가 누적으로 쌓여 있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는요, 얼마가 있었어야지 정상이에요? 당장 3월 말까지만 하더라도요, 자, 이때 13조, 14조, 많이 따져봐야 17조. 자, 그리고 그 이전에는 얼마예요? 더 이전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당연히 대차 잔고 이 금액 자체는 낮습니다. 작년 말까지만 하더라도 뭐 10조가량, 말아봐야 13조가량 쌓여있던 게, 금액 자체가 지금 올라갔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또 역설적이게도 대차 잔고가 증가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금액은 똑같아요. 아니. 자, 금액이 아니라 수량은 똑같아요. 근데 금액은 늘어났다. 자, 그러면 공매도를 친 이 세력들의 입장으로선 어느 정도 대차를 상환했지만 어떻게 돼요? 더 갚아야겠죠?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구간들 동안, 예를 들어서 내가 뭐 10만원, 11만원, 12만원, 13만원일 때 빌렸던 거다라고 하면 어쨌든 다시 사서 되갚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노조에 대한 문제를 사회적인 이슈로 만들어내면서 외국계 증권사를 통한 우리 개인분들로 하여금 투심을 악화시키는 리포트까지도 만들어내게끔 해서 오히려 뒤로는 물량을 다 받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해되실까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려볼게요. 우리가 이 외국인들의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와 주는지, 이 대차 상환이 감소하면서 쇼스케지가 터진다라는 거 우리 이제 알았죠? 그래서 이 공매도 세력들이 하방 압력을 주면서 개인분들의 물량을 받아가려고, 이 투심을 악화시키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그런 과정들 속에서 주가가 조금씩 밀린다든지 밑으로 내려갈 것 같은 움직임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면, 뭐 상승률이 잠깐은 둔화된다거나, 아니면 옆으로 움직이는 이 기간 조정 형태를 띈다든지, 아니면 여기 하단부를 터치해주는 이런 움직임이 나와줄 수는 충분히 있겠죠. 그러면 오히려 우리는 이 구간에서 겁먹고 던지는 게 아니라 비중을 늘리는 이런 고민들을 함께 하셔야 되는 거고, 근데 만약에 이렇게 내려가지 않고 이런 움직임 없이 월요일 당장부터 어떻게 돼요? 갭상승으로 떠서 23만원 돌파 이후에 계속해서 주가가 상방으로 올라가주는 움직임을 만들어내준다라고 하면, 자, 이때도 과감하게 비중을 더 늘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요. 심지어 월요일날 상방으로 갑자기 팍 튀어 올라가서 장대 항봉을 강하게 만들어내면, 그러니까 월요일 장 초반부터 외국인과 기관의 강력한 쌍끌이 매수를 통해서 주가가 들어 올라가고 있으면요, 23만원 돌파하는 순간 자, 미친듯이 올라가겠죠. 오래간만에 10%의 상승 하루 만에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장 초반부터 비중을 더 빠르게 늘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민들에 대한 해답을 우리 선배님들과 같이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화면 상단에 번호 있죠? 010-9630-2563번으로 우리 선배님들께서 삼성이라고만 두 글자 남겨주세요. 그러면 지금 우리 선배님들이 하고 계시는 삼성전자 내가 어디서 비중을 늘릴까요? 어디서 줄일까요? 매수가 맞습니까? 매도가 맞습니까? 이런 고민들을 수도 없이 하고 계실 겁니다. 왜 그렇죠? 자, 진실이 가려진 이런 뉴스라든지 혹은 자극적인 기사들을 통해서 내가 잘못된 판단을 할 수가 있다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당하면 안 됩니다. 다들 아시잖아요. 장기간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종목이 또 우리 삼성전자인 거고, 방금 아까 초반에 보여드렸던 이 시티그룹의 목표 주가 하향, 이것만
이런 거에 매몰될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삼성전자가 올라갈 수 있는 이유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사이클이 도래했고 그리고 이 투자 확대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의 가이던스, 그쵸, 고객사들이 얼마만큼의 삼성전자에게서 메모리를 사갈 것이냐, 요거 내놓는 지표들을 통해서 판가름을 하셔야 된다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런 목표 주가라든지 자 요게 아니고요. 자, 아셨죠? 자, 그러니까 지금 선배님들이 하고 계시는 고민들이 있다라고 하면 주저 말고요. 화면 상단에 010-9630-2563번 올려드렸습니다. 이쪽으로 삼성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게 되면 여기 화면 왼쪽에 지금 당장 보여드리고 있는 우리 구독자분들께 발송드리는 이 단체 문자 예시처럼요. 그래서 이 단체 문자를 어떻게 보내드리고 있냐면 이때가 2월 27일이네요. 그죠? 삼성전자 이렇게 내용과 함께 왜 매도를 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21만 500원에 30% 비중까지도 정확히 설정을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언제요? 자, 3월 10일 날 매도했으니까 다시 매수에 대한 안내 나가야겠죠. 자, 그래서 이때도 매수가 18만 1,000원에서 비중 10에서 15%까지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전쟁 기간 동안은 꽤나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3월 19일 날 이렇게 자, 어떻게요? 20만 3천원의 매도에 대한 고민 같이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변동성 장세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았다 보니까 이때는요, 우리가 매도와 매수를 좀 반복적으로 했었다라는 거를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요? 자, 3월 30일이죠. 이때 삼성전자 매수가 17만 5천원에 비중 20%까지도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선배님들이 지금 삼성전자 고민되시고 어렵다, 내가 공부할 게 너무나 많다 라고 생각이 드시면 맞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충분히 그랬었어요. 우리 선배님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 그 고민, 어려움들 저도 충분히 겪었었는데 그 고민들, 겪고 계시는 그 어려움들을 이 황금손이 최대한으로 도움을 드려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들 010-9630-2563번으로 딱 마지막으로 설명드릴게요. 삼성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게 되면 반복적으로 우리 선배님들이 정말 삼성전자 이 사이클이 끝날 때까지 매도와 매수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할 겁니다. 어떤 것만 해주신다라고 하면요, 그렇죠, 이 구독이랑 좋아요, 댓글로는 매도 금지를 꼭 적어주시고요. 제가 무조건적으로 최고점에서 팔게끔 해드릴 거고요. 바닥을 다 짚어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무분별한 약속은 드리진 못하지만 황금손이 할 수 있는 한에선 최대한의 노력을 통해서 고민을 같이 도와드리겠다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구독이랑 좋아요 그리고 댓글, 문자를 보내시는데 어떠한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 선배님들이 딱 1분 정도만 투자하셔서 내일 당장 월요일날 나의 이 수치가, 계좌의 수치들이 바뀔 수 있다라고 하면 긍정적으로 향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하시는 게 맞겠죠. 그리고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우리 선배님들께 아직 영상 안 끝났습니다. 삼성전자 당장 월요일날 어떤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영상 중반부에서 가져왔다라고 한 이 선물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선물까지도 꼭 받아가신 다음에 월요일 오전장에는 꼭 매수해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주식하시는 분들한테 선물이라고 하면 결국 종목이죠. 근데 삼성전자 아시다시피 장기간 들고 가는 장기 포트예요.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내가 어떠한 종목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냐? 그건 아니죠. 그래서 단기간적으로 좀 수익을 볼 수 있는, 일단 수치부터 말씀드려보자면 저는 10배거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간 자체도 저는 짧아요. 빠르면 5월, 6월 내로 저는 보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이렇게 아무 이유 없이 됩니다, 이게 아니고요. 가야 되는 근거가 있겠죠. 자, 이 근거를 한번 확인하신 다음에 괜찮다라고 생각되시면 월요일 오전장에는 꼭 소액이라도 포트에 편입을 해보시라는 거죠. 자, 그래서 황금소리가 좋은 종목은 바로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될 수 있는 종목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게 왜 가능하냐면 바로 삼성전자가 인수합병을 노려볼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잘 보세요. 일단 삼성전자가 M&A 팀까지 신설하면서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찾고 있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앞전에 인수했던 게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 얘를 왜 삼성전자가 필요로 했는지는 삼성전자의 주가가 올라갔을 때를 생각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자, 어때요? 반도체 사이클이 오면 이렇게 신반전자를 외치면서 미친듯이 주가가 올라가지만, 자, 사이클이 끝나면 이렇게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주가가 반토막이 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삼성전자 입장에서도요, 반도체 사이클이 끝나면 주가도 떨어지고 매출도 더 올라가기 위해선 결국 미래 먹거리가 필요하다, 반도체 사이클 방어가라는 판단을 한 거겠죠. 자, 그렇다 보니까 앞전에 인수를 했던 게 바로 이 로보 사업인 레인보우 로보틱스였던 거고, 최근에는 전장 사업까지도 진행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황금손님, 자 얘네를 매수하라는 건가요? 자 그게 아니고요. 잘 보세요. 여기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님이 언급을 주셨듯이 올해 M&A는 지속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중심, 그러니까 대상 기업이 누구냐면 바로 공조와 전장, 메디컬, 로봇 중에서 보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답 나왔죠? 기존에 이 삼성전자가 인수합병을 했던 기업들을 봤을 때 주력 사업이 누구라고요? 로봇 사업과 전장 사업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사업의 공통적으로 인수하면서 생긴 혹여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보완해주는 기업이면서 동시에 기존에 인수했던 기업들과의 시너지들도 만들어내준다라고 하면 충분히 삼성전자 입장에선 인수합병을 고려해볼 만하겠죠. 자 그러면 그 대상 기업은 누구냐면요, 정답은 바로 라이다입니다. 라이다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 정도로만 알고 계셨을 건데 이게 왜 중요하냐? 자 로봇과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이면서 빅테크 기업들이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는, 맞습니다. 바로 자율주행에 있어서 사람의 눈의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 부품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근데 또 공교롭게도 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얘네를 인수했는데 사실은 완제품을 만드는 기업들이죠. 자 그렇다 보니까 얘네를 인수했지만 어차피 공장에서 부품 받아서 조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얘도 필요해졌다라는 거죠. 장기간적으로 봤을 때 결국 얘를 인수해서 기술 취득하고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효율적이다라는 판단이 선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바로 표면적인 이유였던 거고 내부적으로는 또 다른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중요해요. 바로 삼성전자에 이미 납품을 하고 있는 데다가 삼성전자 출신의 사내이사가 재직 중에 있고 그리고 지분까지도 살펴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3대 주주입니다. 근데 아시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원래는 지분 투자로 시작했던 게 대주주가 됐다라는 걸. 자 그러면 충분히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부족한 부분을 납품받으면서 메꿔주기 때문에 이 인수합병 후보 기업 충분히 인수를 할 만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돈 냄새를 맡은 누가요? 이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이번 인수합병 종목으로 어마무시하게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이들이요 근거 없이 종목을 사지는 않죠. 매출이 나오고 실제로 인수합병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리 선제적인 투자가 들어가고 있는 거라고요. 자 그러니까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얘도 사실 주가가 뭐 그리 대단하진 않았죠. 17,000원에 있던 게 그저 삼성전자가 인수한다라는 거 하나만으로 얼마까지 갔어요? 94만원까지 도달했습니다. 무려 50배가 넘는 엄청난 상승을 만들어냈는데 자 그러면 우리 솔직히 이 정도까지는 아니어도요 보수적으로 10배거 정도만은 노려보자라는 거죠. 왜 그렇죠? 이미 빅테크 기업들이 눈독 들이고 있는 미래 산업 중에 하나인데다가 혹여나 인수합병이 불발된다라고 하더라도요 이미 부족한 부분을 납품하면서 메꿔주기 때문에 가치 투자 관점에서 생각을 해봐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선배님들이 뭐 큰 돈을 들이시지 않아도요 내일 오전장에 한 300만원 정도로만 10배거 달성하게 되면 얼마예요? 자 3천만원입니다. 그러니까 꼭 포트에 편입을 하셔서 정말 소액이라도 미리 올라가기 전에 잡아 놓으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또 빠르게 공유받는 방법 설명드려야겠죠. 여기 화면 상단에 제 개인 번호 올려드렸습니다. 010-9630-2563번이고 이쪽으로 숫자 3이라고만 남겨주시게 되면 황금손이 준비한 인수합병 후보 종목 바로 공유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삼성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어떻게 해드린다고요? 삼성전자가 올라갈 때 올라도 걱정, 내려도 걱정하고 계시는 우리 선배님들 위해서 같이 매도와 매수에 대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를 보내시는데 뭐 어떠한 비용이 들어가지도 않는 만큼 간단하게 이 번호 있죠? 010-9630-2563번으로 삼성 혹은 숫자 3 보내시면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자 보내주셨다라고 하면 요것만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는 어떤 거요? 매도 금지 부탁드리면서 내일 우리 삼성전자 이 갭상승 나온다라고 하더라도요 우리 선배님들 어떻게요? 장기간적으로 끌고 가셔야 됩니다. 아셨죠?